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솔론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솔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지 살펴봐야겠죠. 주력 제품 보시면 포스 프린터, 모바일 프린터, 라벨 프린터 등 뭐 이런 미니 프린터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프린팅 메커니즘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프린터 이런 모습이고 라벨 프린터 메커니즘 뭐 이런 모습이고요. 작게 출력할 수 있는 이런 미니 프린터인데 일단 이렇게 제품을 보시게 되면 뭐 어떤 뭐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기업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 여력, 그러니까 시장 캐파의 한계가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를 사용하는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걸 이해를 갖고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최근 5, 4업년도 매출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큰 변화 없이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요. 평균으로 놓고 보면 868억 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744억 원, 5, 4업년도 중 가장 낮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21년 들어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 실적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매출액이 1% 상승할 때 영업이익은 똑같이 1% 오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오르는 것이죠. 상승뿐만 아니라 변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이 이제 성격별 분류를 재분류해서 기업의 이제 DOL 영업 레버리지를 살펴봤습니다. 21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6.4로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즉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은 6.4% 변한다고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고정 비용이 높아서 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22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는 원재료 등의 변동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DOL이 2.7로 감소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즉 지금과 같은 비용 구조가 22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뭐 수익률 자체만으로는 21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1년에 비해 22년 매출액 차이가 뭐 111억 원 정도로 제법 벌어졌죠. 즉 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고정비 수준은 비슷할 텐데 변동비, 원재료죠. 지급수수료 등 이 원종 변동비가 늘어나면서 이 DOL 영업 레버리지가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를 단기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고정비를 초과하여 매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고요. 매출액 최고 기록을 달성한 2021년 기업의 가동률 캐파 보시게 되면 117%로 지금 현재 풀 가동하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22년 1분기 마찬가지로 가동률이 126%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의 이제 캐파 같은 거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동률을 봤을 때 상당히 상단 밴드, 그러니까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다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빅솔론 별도 기준의 유형자산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 138억 원 중에 기계장치는 지금 1억 원 남짓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생산 설비 부분에 공시된 기업의 이제 진행 중인 투자 내역이 있습니다. 시설 재투자 수준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뭐 신규 시설 확대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규모죠. 사실상 감가상각비 수준의 소극적인 시설 재투자 카펙스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형이라고 된 부분은 지금 보시면 공기구 비품에 포함되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보고서로 보시면은 더욱 이해가 쉬운데요. 기업은 1년 동안 기계장치에 약 2.8억 원 투자했고요. 금형에 20억 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이 파란색이 금형이고요. 이 금형은 공기구 비품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추가적인 신규 시설 투자 카펙스 지출이 있어야 앞으로 매출액 업사이드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캐파가 생산량이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에 머물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시설을 재투자하는 아주 소극적인 카펙스 지출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 5-4-5년도 이 그래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기업이 이제 지출하고 있는 카펙스 투자 금액이 감가상각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보다 높은 카펙스 지출이 있어야 신규 시설 확대 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시설 재투자 수준의 소극적인 유지보수, 기계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그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생산량 확대를 위한 캐파 증설 캐펙스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무제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별도 대차대조표부터 보겠습니다. 빅솔론 자산이 1887억 원인데 지금 눈에 띄는 건 1분기 만에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줄었죠. 많이 준 부분은 이 관계기업 투자 자산이 늘면서 아마 이쪽으로 투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자산 구성 보시게 되면 종속기업, 관계기업, 금융자산 투자, 유형자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속기업 투자에 312억 원, 관계기업 143억 원, 금융자산, 단기손익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이죠. 226억 원, 유형자산이 139억 원입니다. 전체적인 자산 구성이 기업에 이제 돈이 많은 구성이죠. 만약 이런 자산 구성임에도 부채가 많다면 문제가 되는 구성일 텐데 부채 한번 살펴보시면 빅솔론 전체 부채는 255억 원입니다. 별도 기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성 부채 위주로 구성이 되었죠. 일부 리스 부채를 제외하고는 금융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기타 부채의 세부 내역 보시면 모두 선수금, 선수 수익 등이고요. 사실상 기업에 부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본은 1,631억 원인데요. 이익잉여금이 1,687억 원으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완벽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성이고요. 재무 안정성도 당연히 매우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의 이제 연결 기준으로 자산을 영업성과 비영업성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이 기업의 이제 자산을 비영업성만 발췌를 한 것인데요. 보시면 1,476억 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발췌해서 제외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자를 납부하는 차입부채, 금융부채는 18억 원, 리스부채 일부 정도 있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10억 원 정도는 지금 장기부채였지만 1년 내 상환 도래한 금액이죠. 따라서 순비영업자산 보시게 되면 1,458억 원입니다. 현금 부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이렇게 1,4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솔론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시총을 살펴보면 1,231억 원이죠. 즉 기업이 보유한 현금 가능한 비영업 자산보다 시총이 더 낮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총이 낮게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제 자산 구성 좀 더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비영업 자산이 65%죠. 영업 자산은 35%고요. 따라서 신규 시설 투자 확대 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충분히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기업은 신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을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물론 기업의 돈이 많은 자산 구성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각자 비유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 업종의 기업이라면 기업에 돈을 쌓아두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영업의 핵심, 캐파 증설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비유입니다. 아무래도 돈의 속성은 1%라도 이익이 남는 곳에 몰리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본연 영업의 가치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면 이렇게 기업의 현금을 갖고 보유할 이유가 없겠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금융자산, 단기손익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자산 구성은 훌륭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힘듭니다. 빅솔론 22년 1분기 매출액은 327억 원이죠. YY 51% 증가했고 QOQ로 보더라도 3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8억 원, 크게 증가했죠. 다만 순이익은 10%, QOQ로는 61%나 감소를 했는데요. 이 감소한 원인 살펴보면 금융 원가 때문입니다. 투자한 금융자산이죠. 단기손익의 평가 손실이 39억 원 잡혔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평가 손실까지 잡혔죠. 뭐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평가 손실분이고요. 처분하면서 손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평가 손실로 인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주식장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죠. 금융자산 내역 보시면 주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어떤 주식인지 살펴보면 쿠콘, DYC 등 뭐 이런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쿠콘 같은 경우에는 28억 원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났고 DYC 같은 경우도 약 1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났습니다. 쿠콘은 약 91억 원 투자했고 DYC도 25억 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비상장 기업으로는 미래BI 90억 원 투자했고요. 테크노스도 16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이 많네요, 상당히. 관계기업 투자도 있었죠. 뭐 하지만 실적 보시게 되면 아직 그렇게 부진합니다. 더불어서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손익 뭐 잡힌 게 없을 테고요. 지배기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디스 홀딩스의 지배기업이고요. 계열사로는 아이디스, 코덱, IDP 등이 IDP 이렇게 네 개 기업이 있고 지금 각 계열 회사마다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뭐 CCTV 제작하거나 디스플레이 제작, 뭐 프린터 제작 업체, 뭐 IDT 정도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사업 부분이 유사한 기업이라고 보면 IDT 정도가 있고요. 사업 부분에 이제 조금 서로 많이 맞물리는 경우가 없어서 서로 시너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특관인과의 거래 내역을 보시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종속기업에서 발생을 하고 이 계열회사, 아까에서 언급했죠. 계열회사에서의 매출은 미비합니다. 매입 거래는 전혀 없고요. 뭐 서로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구조고 지금 아까 가장 유사했던 IDP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계열회사 간 뭐 시너지를 받고 있는 것은 글쎄요 특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연도 2.7%, 3.7%였죠. 주당 250원의 배당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 비중도 지금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22년 1분기의 경우 78%의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우수하고 훌륭한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은 돈이 많은 자산 구조를 갖고 있었죠. 지금 기업이 속해 있는 미니 프린터에 대한 시장, 산업의 섹터를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니치 마켓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소규모 마켓의 이제 섹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수익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은 뭐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빅솔룬이 속한 미니 프린터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뭐 국내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1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로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성장성에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직접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기업의 밸류를 이렇게 높게 줄 수 있는지는 좀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점으로는 후발 경쟁 기업들이 뛰어들기 힘들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왜 힘드냐? 기술력 부족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뭐 이렇게 시장이 작기 때문에 후발 경쟁 기업들의 진입이 조금 저조하다.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조차도 어느 정도 관심 갖는 게 부담스러운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니치 마켓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한 아주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시장 규모가 작다라는 절대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업사이드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빅솔론, 어찌됐든 지금의 경영 환경으로 인해 자금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설 투자 확대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이제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는 아이베스트 종속기업을 통한 신규 사업 투자 사업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요. 위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성과가 두드러지진 않았죠.
지금 아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611억 원 자산 규모고 그 중에 300억 원은 빅솔룬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이베스트의 단기 순손익 약 1억 원 남짓이고요. 재무 상태까지 살펴보면 출자한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실적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금 빅솔론이 지주회사와 연결된 다양한 계열 회사들과 이렇게 상관이 있다는 점 등을 추정해 보면 뭐 그닥 빅솔론에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받고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유사 경쟁 업체 밸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에이류2가 직접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 컴퓨터 주변 기기까지 뭐 잉크테크, 파크론 등과 이렇게 유사 기업이라고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류2라는 기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살펴봤지만 재무 상태가 상당히 엉망이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 기업이고요. 대부분 기업들 지금 스몰캡이죠. 제대로 실적이 안 잡히는 기업들도 많고 뭐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상대 밸류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업의 실적 가지고 한번 보시면 22년 1분기 실적 단순 연환산으로 기업의 PER을 살펴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58억 원이었죠. 따라서 232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단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 금액의 편차가 다소 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밸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4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은 10%였고요. 22년 매출액 성장률을 적용해보면 1117억 원을 추정할 수 있고 이를 대입해보면 117억 원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업이익률 상승률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67억 원까지 추정이 됩니다. 22년 실적 이 세 가지 추정치를 모두 평균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205억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업의 시가총액 1231억 원이었으니까 PER 계산해보면 6배로 나옵니다. 오랜만에 S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ROE는 15%로 추정했고요. 요구 수익률 7.7% 정도 적용했습니다. S림이 목표 주가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고밸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미 빅솔루는 시장에서 6배의 밸류를 받고 있고 이 밸류가 10배가 되고 20배가 되는 건 이 기업이 속한 섹터의 성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기업이 속한 섹터와 상관없이 지금 계산이 된 S림 주가 목표 주가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만 본다면 10배 이상의 밸류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종합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고 뭐 실적 또한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 자산의 비중이 높아 지금 현금 부자 기업이죠. 밸류에이션 또한 6배 받고 있고 사실상 기업이 보유한 비영업 자산을 제외한 시총으로 본다면 매우 저렴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섹터의 시장 규모가 작고 현재 기업의 캐파 가동률은 한계치 상단 밴드를 유지하고 있죠. 신규 시설 투자 계획 또한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결국 미래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며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고요. 저평가 기업임에는 확신하지만 산업의 성장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과연 고밸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산업의 성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투자 스타일에는 잘 안 맞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빅솔론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인지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